이번 시간에는 문학이 무엇일까? 문학의 개념과 문학의 갈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이드의 가지 않은 길 시를 소개합니다.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수풀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 생각했지요. 풀이 무성하고 발길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그 길도 걷다 보면 지나간 자치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하겠지만요.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아, 나는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 한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문학이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의 뜻을 살펴봅니다. 문학의 개념과 뜻, 정의 비슷한 말입니다. 문학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언어 예술로서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등을 말합니다. 또한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한 언어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의 표현 수단은 언어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문학은 넓은 범주에서 예술 안에 들어갑니다. 언어를 가지고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데 아무거나 다 문학이라고 하지 않고요.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했을 때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용의 표현 수단은 뭘까요? 몸짓으로 표현한다면 음악은 소리, 음률로 표현을 하고 문학은 언어, 말과 글로 표현을 하고 미술은 색채, 선과 색으로 표현합니다. 무용과 음악과 문학과 미술은 모두 예술 안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 표현 수단이 서로 다르다는 것 참고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시하였고요. 갈래가 뭘까요? 갈래가 뭐죠? 라고 할까봐 선생님이 뜻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을 내용과 형식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는 것, 그것을 문학의 갈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학의 갈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학의 갈래를 소개합니다. 갈래와 비슷한 말로 종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문학의 갈래는 표현 양식에 따라서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학의 갈래를 세 가지만 이야기할 때는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로 표현하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때는 서정갈래와 서사갈래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문학의 갈래를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네 가지는 서정, 서사, 극, 교술 이렇게 네 가지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표현 양식에 따라서 구분하는 네 가지 갈래입니다. 그리고 문학의 갈래보다 기존에 그리고 익숙하게 문학의 종류 네 가지 이야기해봐 라고 한다면 시, 소설, 희곡, 수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서정갈래의 대표가 시이고 서사갈래의 대표가 소설이고 극갈래의 대표가 희곡이고 교술갈래의 대표가 수필이다 보니까 문학의 종류는 시, 소설, 희곡, 수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정갈래의 대표적인 양식은 시라는 것, 서사갈래는 소설, 그리고 교술갈래는 수필, 극갈래는 희곡입니다. 그렇다면 문학의 갈래 중에 맨 처음에 제시한 서정갈래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시가 서정갈래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서정갈래란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즉 정서를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학의 갈래입니다. 시의 정의하고 많이 흡사한데요. 서정갈래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고대가요, 또 향가, 그리고 고려가요, 그리고 현대시, 그리고 시조, 그리고 민요 등이 있습니다.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등은 고등학교 가서 배우게 될 거고요. 시조의 일부 이제 중학교 때 배우기 시작합니다. 민요, 그리고 현대시, 서정갈래 가장 대표는 시입니다. 현대시. 서사갈래란 무엇일까요? 서사갈래의 대표는 소설입니다. 서사갈래란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꾸며낸 어떤 사건의 전개 과정을 이야기하는 문학의 갈래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전개 과정을 이야기하는 형태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화나 전설이나 민담 등 설화도 서사갈래의 예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소설이 서사갈래의 대표적인 양식입니다. 극갈래의 대표는 희곡인데요. 극갈래란 인간의 행위를 눈앞에서 보여주는 갈래인데 사건을 무대 위에서 대화와 행동으로 보여주는 문학의 갈래입니다. 그래서 가면극, 인형극, 그리고 시나리오, 희곡 등이 대표적인 극갈래이고 가면극과 인형극은 흔히 이전에 조선시대에 그 공연이 되었다면 요즘은 그렇게 많이 공연되지는 않는 편이고요. 가면극 대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탈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끔 물론 공연은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극갈래의 대표는 일반적으로 희곡과 시나리오, 요즘 가장 많이 연극이나 영화로 공연되거나 상영되기 때문에 극갈래의 대표는 희곡과 시나리오입니다. 교술갈래의 대표는 수필입니다. 교술갈래란 무엇일까? 개념정의 확인합니다. 교술갈래란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글쓴이의 경험이나 느낌을 서술하는 문학의 갈래로 교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이라는 점에서 소설과 차이가 있고요. 글쓴이의 경험, 느낌을 서술하는데 교훈을 주는 경우가 많다.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가사나 일기, 편지글, 수필, 이게 전부 교술갈래에 들어가는데요. 일반적으로 교술갈래의 대표는 수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문학의 개념과 문학의 갈래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문학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그리고 문학의 갈래에는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가 있다라는 것 확인하였습니다. 서정갈래란 대표적으로 시가 있고 서사갈래에는 소설이 있고 극갈래에는 희곡, 그리고 교술갈래는 수필이 있다라고 공부하였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서정갈래의 특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본성은 자기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동하는 것이지 남의 행동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이 본성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반응을 선택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적극적이 된다는 것은 무모하게 밀어붙이고 비난의 대상이 되며 공격적으로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대신 우리가 어떤 일을 완수할 책임을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여
자신이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